반드시 시정을 하라. 이 뜻이 담겨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임성근 판사에 대해서는 탄핵을 하도록 했고요. 이걸 하라고 180석 준 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예, 이제부터는 이 얘기에 집중을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가능한 일이긴 한데 삼권 분립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민주당의 서른 의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한 번도 판사를 탄핵한 사례가 없으니까 판사들이 참 죄송하지만은 법과 이 헌법에 위반돼도 그냥 지나가요. 이렇게 오니까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180석을 국민들이 우리 민주당에 준 부분은 이런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내라. 이 뜻을 우리는 봅니다. 반드시 시정을 하라. 이 뜻이 담겨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이번에 이제 이 임성근 판사에 대해서는 탄핵을 하도록 했고요. 이 얘기 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일단 서른 의원의 발언을 논평하기 전에 왜 민주당이 이 임성근 부장판사를 탄핵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 상계신문에 한국에 나와 있는 지국장이 그런 칼럼을 썼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아시겠지만 그 세월호 7시간 관련돼서 뭘 했느냐에 대해서 썼고 그에 대해 청와대가 소송을 했습니다. 명예훼손 소송을 했는데 당시에 이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였던 이제 임성근 부장판사가요. 이 자신의 사건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사건인데 당시에 이제 이 명예훼손 관련해서 판결문을 쓸 때 바로 이 담당 재판부장한테 당시 7시간의 어떤 이 문제가 별일 없었다. 이거를 이제 판결문에다가 써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시겠지만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제 하면서 사법농단 재판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당시에 그래서 이 사법농단 관련해서 직권남용으로 이제 이 기소가 됐습니다. 근데 1심에서 무죄가 됐어요. 당시에 이 부장한테 판사는 독립적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판결문을 어떤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자체는 반드시 잘못됐다. 그렇지만 이게 직권이 없는 직권남용이라는 것은 자기의 직권이 있는데 그걸 남용할 때 직권남용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직권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죄는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예. 근데 그걸 두고 이제 여당에서는 이거는 이제 판사를 탄핵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이탄희 판사를 중심으로 해서 법여권 111명이 지금 탄핵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정 변호사님. 네. 근데 이게 지금 서른 의원의 발언은 180석을 국민들이 우리 민주당에 준 부분은 이런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내라는 뜻이다. 근데 이 발언이 좀 논란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본인 생각이죠. 지금 우리 민주당이 그런 외국의 그 독재 정당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히틀러 같은 경우에도 다수 정당이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다수석을 줬다고 해가지고 임의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절차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체적으로도 그 소수파의 의견을 들여보고 그 다음에 정치를 해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선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 보면은 외국과 달리 우리는 법관 탄핵이 없다 하면서 일부 인용하시는데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먼저 독일의 경우에는 지금 한 건도 없습니다. 영국은 1806년 이후로 한 건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이 많다고 하는데 일본 헌법상 탄핵 대상이 재판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재판관에 대한 탄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미국의 경우에 1803년 이후로 지난 200년 동안 탄핵 결정난 법관이 8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일본과 미국은 국회에서 다 탄핵 결정을 하는 거고 우리는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거거든요. 전혀 다르고 따라서 그 나라들에 있어서는 어떤 정치적인 문제도 문제 삼을 수가 있죠. 우리는 엄격히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경우에 탄핵할 수가 있는데 과연 임성근 부장의 저런 재판에 관여한 행위가 과연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있고요. 따라서 실제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탄핵 결정하기 쉽지 않은 걸로 보이고요. 더더군다나 지금 이 판사들의 임기제입니다. 일반국과 달라서.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 임기가 끝나는데 끝나고 나면
다음 달까지 헌법재판소 결정 못 하거든요. 그럼 각하가 돼요. 그럼 결국 무슨 얘기인가 하면 국회에서 이번에 탄핵수를 하더라도 탄핵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떠나가는 사람 뒤통수만 잡고 하는 꼴인데 결국에 경고하는 의미 외에 다른 실질적 효과는 전혀 없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정 변호사님이 마지막에 지적했던 부분, 그러니까 법원 내부에서도 이미 임성근 부장판사가 임기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이걸 뭘 탄핵한다고 해서 무슨 효과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도하 변호사님, 네. 이 얘기와 함께 나오는 게 그러면 민주당이 탄핵하는 이유가 정치적 목적이 있다면, 근데 정치적 목소리를 모으는데 초선 강경파들이 좀 나섰다, 초선 의원들이 좀 많이 나섰다, 이런 것도 좀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지도부에서는 사실은 반대를 했다는 얘기도 있죠. 왜냐하면 이 탄핵에 대한 논의가, 법관 탄핵 얘기가 나온 게 한 2년 전부터예요. 그리고 가장 활발하게 나왔던 게 사실은 김경수 지사가 법정 구속되가 나니까 그 재판 구속시킨 성모 판사에 대해서 또 탄핵 얘기가 아주 활발하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복 탄핵, 법원 길들이기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때도 망설이다가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수진 의원이죠. 이수진 의원이 자신의 능력 부족을 지적한 김모 부장판사에 대해서 그 탄핵 대상 1호다, 또 이런 표현을 쓰니까 그러면 민주당은 계속 보복으로 탄핵을 하는 건가, 이런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최광욱 의원에 대해서 이제 금고형 이상의 선고가 나왔죠. 그러니까 당선 무효형이 나오니까 열린 민주당인가요? 거기 이름이 그 당 대표니까 거기 열린민주당이 성명서를 법관 탄핵, 국회 시간이 왔다 이러고 나서 지금 초선 의원들이 되게 이렇게 활발하게 탄핵 논의를 벌이니까 보복 탄핵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쭉 얘기하셨지만 지금 임성근 부장판사의 그 헌법이나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여기도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재판을 거치면서 기준을 마련했어요. 그러니까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 행위가 있어야 탄핵의 대상이 되지 사소한 거는 안 된다, 이런 취지고요. 그다음에 또 이 1심 판결 무죄의 이 이유를 보면 재판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침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가 됐으니까 이런 부분을 탄핵을 이제 사실상 임기 만료가 돼서 각하될 가능성이 제일 크지만 탄핵이 국회에서는 통과되더라도 실제로 그 헌법재판소에서 인정되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두 분 다 탄핵이 헌재에서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최 교수님. 예. 야당의 시각은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관 탄핵을 하는 이유가 어제 있었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1심 재판에 대한 안갚음이다. 최강욱 위죄받은 날, 대표가 위죄받은 날 민주당이 판사태를 들고 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최강욱 대표가 유죄받았다 안갚음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보지 않고요. 이 임성근 판사 같은 경우에 명백히 잘못을 했잖아요. 그렇게 개입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아니, 후배 판사라 하더라도 본인이 연락을 해서 어떻게 하라 저렇게 하라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판사는 다 독립적으로 본인의 양심과 법에 의해서 판결을 내리는 건데 그런 행동하시는 건 분명히 잘못됐어요. 그리고 최강욱 대표의 재판부라든지 그와 연관된 사람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부터 저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이분은 이제 전혀 다른 사안이고 이게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상계 기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는 그거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신 것처럼 야당에서는 정경심 교수 최강욱 대표 유죄 판결로 법원에 안갚은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안민석 의원이 어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최강욱 대표를 감싸면서 이런 그림을 올렸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안민석 의원은 판사는 검찰의 대행업자, 이런 그림을 인용해서 올린 것 같은데 최강욱 의원님 힘내시라. 이거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법조나 정치권 이렇게 취재를 하다 보니까요. 이게 사실은 그동안 보면 우리가 법원이나 판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난이나 정치권에서도 상당히 삼가를 해왔던 게 하나의 관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법부 독립을 존중해주고 판결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를 거의 안 삼는 것이 하나의 불문율처럼 되어 왔는데요. 예. 근데 이 정부 들어와서 정말 특징적인 게 뭐냐면 어떤 판결을 내리면 바로 판사에 대한 공격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하고 판사 개인에 대한 신상털이라든지 또 판사를 탄핵해야 된다든지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김경수 지사 판결이라든지 정경심 교수 4년 한다든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이제 집행 징계가 한다든지 이런 판결이 있을 때마다 무조건 판사에 대한 신상털이, 판사에 대한 공격, 탄핵
뭐 이런 거 국민청원도 하기도 하고 거기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바로 국회의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법을 안다라는 법률가 출신의 지금 법사위원들이 굉장히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되면요. 사실은 판사들이 정말 독립적으로 판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동안 보면 이 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는 가장 결정적인 그 지렛대가 뭐냐면 결국 사법부에 대한 이런 어떤 공격과 사법부가 무너지면 사실 민주주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국회의원이 자신의 SNS에 사법부를 비판하는 저런 글을 올린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입법부에 대한 존중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판사가 입법부에 대해서 국회의원에 대해서 이런 거 올리면 국회의원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은 법여권 인사들의 다소 불리한 판결이 나올 때마다 글쎄요, 이 사법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왔었습니다. 재판부의 선입견이나 예단 그리고 어떤 편견들이 상당히 작용한 매우 나쁜 판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절반의 진실, 김경수 지사 항소심에 유감을 표합니다. 진실에 한 걸음 다가갔지만 끝내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뭐 집권 여당이든 야당이든 판결이 나오면 좀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거를 혹시 뭐 사법 적폐로 보는 거 아니냐. 실제로 정경심 교수 1심 실형 나왔을 때는 정경심 교수에게 많은 분모를 대신 정경심 교수에게 십자가를 씌우는 것이다. 뭐 김경수 지사 2심 실형 때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실 이제 그 어떤 그 판결이 나왔을 때 양쪽을 다 이기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민사의 경우도 그렇고 형사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은 무죄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검찰 측에서는 유죄를 얻어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쪽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 법원이 우리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거든요. 그래서 그 판결이 본인의 마음에 항상 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치인들로서는 그 판결에 대한 비판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담당 판사에 대해서 어떤 공격을 한다는 것은 우리 사법 독립과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특히 이제 이런 어떤 사회의 어떤 리더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비판을 하시되 판결에 대한 비판을 하셔야지 담당 판사나 또는 법원 또는 사법부에 대한 비판을 해서는 결국 우리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아까 이 의원님 말씀하셨지만은 아마 이 정부 들어서 특히 이제 사법부 또는 담당 법관에 대한 공격이 많이 심해지고 있는 걸 보는데 이거 앞으로 자제해야 됩니다. 우리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서도. 이 주제 마무리를 하기 전에요. 과거 진중권 전 교수가 저희 뉴스탑10에 출연했을 때 목소리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전제 조건이 바로 권력의 분산이잖아요. 그것을 지금 하나씩 깨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일단 검찰총장이 날아갔어요. 감사원장에 대한 공격을 했죠. 예. 그 다음에는 저는 볼 때는 이제 사법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법부까지 장악되면 연성 독재 또 연성 파시즘의 길로 가지 않을까. 그게 제가 사실 이 사태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예. 야당 의원 말고도 최 교수님. 예. 부장판사, 현재 부장판사도 전직 정경심 교수가 실형 선고되고 최강욱 대표 유죄 선고된 날 모두 유독 법관의 탄핵 목소리가 더 높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현직 판사가요. 그러니까 김 부장판사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뭐 이해는 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 잘못도 없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법관을 어떻게 탄핵을 합니까? 아무리 국회가 180석을 갖고 있어도 그 법관이 뭔가 잘못한 게 명확해야지 탄핵을 하는 거지 어떻게 아무나 탄핵을 합니까? 그리고 재판에서 이렇게 했다 뭐 예를 들어 어느 쪽에 유리하게 판결이 내렸다 해서 그걸 가지고 탄핵을 할 수는 없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저는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정말 잘못한 일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할 수는 있지만 재판 결과가 이렇고 저렇고 이런 문제 때문에 탄핵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걸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사상 초유의 판사 탄핵 논란 정치권 이슈로 짚어봤습니다.